밤마다 저를 괴롭히는 이 고통, 혹시 여러분도 겪고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매일 밤이 조금 두려워지는 시기입니다. 침대에 누우면 그 순간부터 몸이 저에게 말을 걸어요. 이불이 스치면 간질간질하구나. 온몸이 좀 탄다 건조하구나. 그럴 때 저는 무의식적으로 손이 가요. 긁기 시작하죠. 긁으면 잠깐은 시원해요. 하지만 그 다음 날이 문제였습니다. 붉어지고 따가워지고 손등엔 각질이 쌓이고 눈 떠보면 피딱지 같은 게 살짝 붙어 있고 겨울이면 이 모든 증상이 훨씬 더 심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몸이 말을 많이 하다니.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죠. 나이 들어서 이런 건가 하고요. 병원에 갔을 때도 비슷한 말이 나왔어요. 나이 드시면 다 그렇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은 가라앉았습니다. 그래, 그냥 내 운명이겠지. 그런데 마음 한구석엔 계속 물음표가 있었어요. 왜 나만 이렇게 심하게 느끼지? 그리고 이걸 끝낼 방법은 없을까? 하고요. 어느 날 인터넷에서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라는 말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처음엔 보조식품이겠지 하고 스쳐 지나갔어요. 그런데 논문도 있고 임상시험도 있다는 글을 보면서 혹시 나에게도 가능성이 있겠구나 했죠. 예컨대 경구로 콜라겐 펩타이드를 섭취하면 피부 수분 탄력 주름 개선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는 리뷰가 있었고요. 또 다른 연구에선 피부 수분이 올라가고 각질층의 자연 보습인자 NMF가 증가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생각했어요. 내 피부 건조하니까 보습제만 바르지 말고 속부터 바꿔야겠다고요. 그래서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예요. 피부는 단순히 겉에 바르는 크림으로만 보호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피부엔 표피, 진피, 피하 지방층이 있고요. 목욕탕에서 살짝 나왔을 때 피부가 당긴다고 느끼는 건 사실 진피 속 수분이 줄어든 것일 수 있어요. 특히 진피층에는 콜라겐이라는 단단한 기둥이 있습니다. 이 콜라겐이 우리 피부의 탄력과 수분을 책임져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콜라겐이 매년 약 1%씩 줄어든다는 보고도 있고요. 그러니까 마치 오랜 집의 기둥이 서서히 삭아가는 것과 비슷했어요. 저는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깨달았죠. 내가 붙잡고 있던 게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구나. 수분이 빠져나가고 그 틈에 먼지나 자극이 들어오면 신경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결국 긁음으로 이어졌던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러죠. 그래서 보습제를 두껍게 바르면 되겠네. 네, 맞아요. 하지만 제가 겪어본 바로는 그걸로만은 부족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콜라겐의 분자 크기와 흡수율에 있었어요. 음식으로 콜라겐을 많이 먹는다고 해도 그 재료가 피부 속 공장 섬유화 세포까지 제대로 갈 수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콜라겐이 거대해서 소화 흡수 과정에서 대부분 잘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엔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가 주목을 받고 있어요. 즉 콜라겐을 특수 효소로 가수분해해서 분자량을 아주 낮춘 형태죠. 논문들을 보면 이런 저분자 콜라겐을 섭취했을 때 피부 수분이 올라가고 탄력이 개선되었다는 결과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문구도 있어요. 증거는 유망하지만 어떤 제형이 가장 좋은지는 아직 더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보조 전략으로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병행했어요. 첫째,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 보충. 제품명이나 브랜드 얘기는 생략하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고른 건 식약처 허가 여부 첨가, 당류가 적은 제품 저분자 명확 표기 이런 조건을 갖춘 것이었어요. 복용은 하루 한 스푼, 12주 동안 꾸준히 했습니다. 둘째, 생활 습관 변화.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되 10분 이내로 끝냈어요. 뜨거운 물은 이제 거의 쓰지 않습니다. 샤워 직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온몸에 펴바르는 걸 습관으로 했습니다. 밤엔 수면 잠옷을 입고 난방이 자동으로 켜질 땐 가습기를 틀어서 실내 습도가 50% 이상 유지되도록 신경 썼어요. 식사도 바꾸었어요. 단백질 조금 더 챙기고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을 함께 먹었죠. 왜냐하면 비타민C가 콜라겐 합성에 도움된다는 연구가 있으니까요. 이 습관을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 제 몸에서 작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밤에 깨는 횟수가 줄었네. 손등이 조금 덜 당긴다. 그리고 8에서 12주 지났을 때는 논문에서 보고된 것처럼 피부 수분 측정이 올라가는 느낌이 제 스스로도 들었어요. 물론 완전히 가려움이 사라졌다고 말하진 못해요. 하지만 그 악순환에서 조금씩 빠져나오고 있다는 느낌이 강해졌습니다. 제가 가장 기억나는 건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평소엔 손이 벌써 올라갔을 시간이었는데 잠에서 깼는데 손이 가려움을 멈춘 거예요. 아, 오늘은 괜찮네. 그 순간 제 몸이 제게 이렇게 말한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 조금은 회복하고 있어. 여기서 제가 정리한 5가지 핵심 습관을 여러분께도 권해드리고 싶어요. 미지근한 샤워 10분 이내. 샤워 직후 3분 안에 보습제 듬뿍. 수면 잠옷 실내 습도 50% 이상 유지.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 비타민C 병행. 제품 성분표 꼼꼼히 확인하기 저분자 당류 저금 식약처 기능성 여부. 그리고 보충제를 고르실 때 꼭 기억하세요. 보조제는 약이 아닙니다. 기초관리보습 습관 환경가 우선이고 보충제는 그 위에서 가속도 역할을 합니다. 만약 이런 증상이 있다면 전문의와 상의하세요. 밤마다 긁어서 피부가 상처로 번지고 반복되는 경우, 가려움이 전신으로 퍼지고 붉거나 습진 양상이 동반된 경우, 신장관 갑상 선혈액 질환 등의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이럴 땐 단순 보습이나 보충제만으론 부족하고 정확한 검사와 치료가 필요하니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당신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이거 그냥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기기엔 당신이 겪는 밤의 가려움, 그건 몸이 하는 말입니다. 저도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았지만 듣게 됐고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시작하실 수 있어요. 작은 습관 하나, 보충제 하나, 생활 환경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가능성은 생겨납니다. 오늘부터는 긁기 전에 잠깐 멈춰주세요. 내 몸이 말하네, 내가 나를 좀 더 살펴야겠구나. 그 마음이 커질수록 밤이 조금 더 평안해지고 아침이 조금 더 가볍게 느껴질 거예요. 함께 시작해봐요. 감사합니다. 당신의 피부에도 당신의 삶에도 평화를 기원합니다.